안녕하세요. 오늘은 재판 3개를 진행하고 있는 창업기업 대표의 입장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사실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법원이 진짜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을 것 같아요.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이제 3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에도 이제 진행 중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굴을 드러내거나 이제 제 브랜드에 대해 노출하지 않고 영상을 올리고 있어요.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아이디어를 훔쳐가지고 자기가 개발했다고 우기는 짝퉁 판매자를 발견하고 제가 제일 처음 한 일은 내용 증명을 보낸 거였어요. 초기 창업 패키지에서 법무 상담을 지원해 주셨고 이후에 로펌들의 상담을 다녔습니다. 이제 제일 유명한 로펌, 이제 가장 비싼 로펌에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관련법을 가장 잘 아실 것 같은 변호사님께 메일을 보내가지고 직접 찾아가서 면담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인을 통한 유명 로펌에도 가보고 또 블로그를 열심히 하시는 개인 변호사분께도 가보고 그리고 이제 엘박스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이제 판례를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저희랑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를 찾아봤어요. 부정경쟁방지법, 뭐 지적재산권 침해 이런 거를 찾아보고 거기 관련 재판에서 원고가 이긴 사례의 변호사님을 찾아서 그 변호사분에게 직접 면담을 신청하러 갔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인생 공부인지 시간 낭비인지 인생 공부 치고는 송두리째 시간이 날아가 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저는 작은 창업 기업이기 때문에 직원이 할 일은 정말 한정적이고 제가 다 해야 했거든요. 공장 미팅도 해야 되고 신제품 출시에 대한 것도 다 제가 하고 또 신제품 나오면 촬영과 페이지 작업 이런 것도 제가 다 하고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정말 가슴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잠을 4시간씩만 자도 모자란 지경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알게 된 건 법무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다는 것이었어요.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에서 창업 기업에 이제 지원해주는 비용이 있는데 뭐 디자인 출원, 특허 출원 몇 개 내고 해외 뭐 상표권 출원 내고 변호사 상담 다니고 재판 3건 이렇게 하면은 아마 그 비용을 한 번에 다 쓸 수 있겠더라고요. 일단 저희가 연매출 12억 정도의 작은 회사라고 말씀드렸죠. 순이익이 아니라 연매출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비싼 그 땡땡의 내용 증명 비용은 1,000만 원이더라고요. 그리고 2, 3위 정도의 로펌에서는 500만 원을 내면 내용 증명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일반 송파 법조타운의 변호사 사무실을 검색하시면 개인 변호사는 10만 원에도 보내주는 데가 있었어요. 천차만별이죠. 이제 그래도 병원은 이제 급여 비용이라는 걸 정해놨잖아요. 명의라고 내가 이 수술을 해서 1,000만 원을 받고 뭐 일반 의사라고 10,000원 받고 뭐 이런 거는 아닌데 이 가격이 너무 다양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고를까요? 여기서 내가 어떤 걸 선택해야 하는지 정말 막막했어요. 내가 눈탱이를 맞아도 이걸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됐죠. 그리고 또 저같이 작은 기업이 대형 로펌에 가면 과연 신경이나 써줄까? 이거 손해배상 진짜 내가 이겨서 받아봤자 변호사 비용의 10분의 1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애플 삼성 재판하는데 뭐 가 있으실 변호사님들이신데 그리고 제가 이제 뭐 내용 증명 1,000만 원을 내고 얻을 게 무엇인가 현타가 왔죠. 그래서 이제 일반 변호사 사무실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 일반 변호사 사무실 가면은 내용 증명은 에피타이저처럼 약간 보내주시고 500만 원 선이면 재판을 진행할 수가 있더라고요. 부가세 포함 550만 원. 그러면 이제 1인 변호사분들은 그러면은 뭐 100만 원 정도 해도 할 수 있냐? 또 그런 거는 아니더라고요. 블로그에서 알아본 변호사분들도 300만 원 이상 무조건 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말 할 일이 너무너무 많고 그걸 읽어보는 데만 머리가 정말 빠지는 게 진짜 인정할 만해요. 변호사분들도 이제 제 회사가 뭔지 모르시는데 이거 공부하셔야 될 것 같고 관심 없는 분야잖아요. 근데 이거 다 파악하셔야 되고 또 이게 사실 500만 원 정도면 오히려 싼 금액이라고도 느껴지기도 하는 게 재판이 2년, 3년도 넘게 막 걸리거든요. 근데 거기 변호사님이 다 출석을 하셔야 되고 또 매번 서면 제출하는 게 있어요. 뭔가 이 정도 되면은 아시겠죠? 이제 누구도 이기지 않는 싸움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일단 저는 처음이니까 엘박스에서 판례를 통해 알게 된 변호사님과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긴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래도 뭔가 다르겠지? 하는 기대감을 가졌어요. 부가세 포함 550만 원. 여기를 선택한 이유가 또 있는데 중소기업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지원해주시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랑은 좀 다른 별도로 이제 법무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엄청 억울한 최초 개발자이고 상대방이 짝퉁 업체라는 거를 증명하는 간단한 보고서 같은 걸 내고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이 과정을 안내해 주신 게 그 변호사 사무실이 유일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 비용을 100만 원 정도만 내고 재판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판례도 이제 예전에 승소하신 걸 제가 보고 왔잖아요. 이제 그거의 과정을 보여주시면서 이거는 100% 우리가 이기는 재판이다. 뭐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로 덜컥 계약을 했습니다. 사실 성형을 하면은 성형 후기 어플이라도 있잖아요. 근데 로펌 후기는 정말 찾기가 힘들어요. 이거 저도 내가 가만히 있고 진 거 동네방네 떠들어봤자 뭐 누가 좋을 게 없잖아요. 이겨도 가만히 있고 누가 후기를 남기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변호사 사무실의 생리란 이게 제가 정말 많이 알아보고 심사숙고를 했지만 이 재판이 2, 3년 흐를 동안에 이거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일단 새로운 고객한테 결제를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잖아요. 일단 저의 사건에 대해서 수임을 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막 알아봐 주시고 어떻게 하는지 막 이런 절차에 대해서 정말 잘해주셨는데 이후에는 서면 제출 기한 막 하루 전에 저한테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달라고 막 하시더니 제가 한 자료를 그 다음날 그냥 바로 그냥 수정도 없이 내버렸대요. 그러니까 제 사건이 약간 안중에 없는 거죠. 이제 다른 거 해야 되니까. 심지어 뭐 변호사분들만 읽으라고 쓴 막 대회비 같은 그런 말들도 있었는데 수정을 하나도 안 하고 내버렸더라고요. 아, 진짜 이해는 갑니다. 2, 3년간 뭐 500짜리 사건 하나 붙잡고 있으면 변호사님들 뭐 골프 어떻게 치고 살아가시겠어요. 근데 뭔가 저나 그 짝퉁놈이나 뭘 위한 싸움인지 지금은 이제 2년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2년이 지났잖아요. 돈만 날리고. 이제 그러니까 헛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 짝퉁놈은 심지어 지금은 판매를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판결이 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제가 이겼다, 뭐 땅땅 이렇게 하면은 기쁠까요? 변호사 비용 정도 이제 손해배상 청구액을 받겠죠. 그럼 과연 기분이 세질까? 사실 별로 실감도 나지 않을 것 같고 제가 지면 당연히 제 기분이 더 더러울 것 같고요. 짝퉁을 만들어도 된다는 어떤 법원의 공식적인 판결 같은 게 나오는 거니까 정말 걱정이 되죠. 어쨌든 첫 기일까지 이제 1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 재판을 내놓고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맞나? 이렇게 싶었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사건이 많아가지고 늦어졌대요. 근데 이게 설마 민사라서 그렇지 형사사건은 뭐 빨리빨리 되는 게 맞겠죠? 형사재판도 만약에 이 정도 속도라고 하면은 그냥 깡패를 고용해가지고 혼내주는 게 훨씬 낫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농담으로 다음번에는 이제 재판하지 말고 깡패를 사자. 뭐 비용면이나 시간면이나 그게 훨씬 나을 것 같더라고요. 사실 진심 반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심이에요. 근데 첫 번째 기일 이후에 첫 번째 기일 때는 정말 간단하게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뭐 의뢰인은 안 나가도 되더라고요. 원고나 피고는. 그리고 이제 변호사 분들이 나가는데 저는 되도록이면 참석을 하고자 했어요. 제가 이제 일어나는 일이고 하다 보니까 제가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판사가 바로 바뀌었어요. 인사 이동 때문이래요. 아, 이게 뭔가 여기서 되게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너무 억울해가지고 저희가 지금까지 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는지 아니면 저희 특허한 디자인권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뭐 그리고 고객들이 저희 브랜드를 얼마나 인지를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막 설문지도 200장씩 막 일반인들 대상으로 돌리면서 뭐 혼자서 다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 서류만 해도 100장이 넘어갔거든요. 근데 재판 대기열을 이렇게 보니까 30분마다 하나씩 재판이 있고 쉬는 시간이 없어요. 점심시간 빼고 9시부터 6시까지 8시간 곱하기 2개. 하루에 16개의 재판을 최소한 해야 되는데 과연 이 판사님들이 16개 곱하기 100장 그리고 상대편도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해야 되겠죠? 하면 3,200장의 서류를 다 검토는 하실 수 있는 걸까? 예전에 읽었던 노트르담의 고추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콰지모도가 귀가 안 들려가지고 이제 판사가 뭐 이름을 부르는 걸 대답을 못했어요. 근데 판사도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콰지모도가 이제 자기를 놀리는 건 줄 알고 갑자기 자기 맘대로 태형을 시간을 늘려가지고 콰지모도를 반죽음을 만들어버렸죠. 이제 판사라는 직업이 사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직업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재판에 3명의 판사가 있거든요. 그 3명의 판사가 아무런 감시체계 없이 해도 되는 걸까? 의문이 들더라고요.
좌우에는 약간 어려 보이는 판사님들이 앉아 계시고 좀 가운데에는 연륜이 좀 있어 보이시는 판사가 계셨어요. 근데 일단 물리적으로 제가 봤을 때 3,200장의 서류 검토는 좌우 판사님들이 할 것 같고 그 사건에 대해서 배경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파악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저희 제품 판사님들은 도저히 접할 수가 없는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변호사가 이 재판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 판결을 객관적이지 못할 수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성폭행, 뭐 강도 사건, 살인 사건에서 그 변호사가 이 판결이나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자체가 모순인 거죠. 이 사람의 형량은 이 사건을 저지른 그 자체로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뭐이 정보를 더 찾아내고 또 이 피고의 뭐 정신병력을 찾아내고 반성문을 받아내고 합의를 받아내고 변호사의 능력이 형량을 결정한다. 이게 정말 얼마나 무서운 일일까요? 그리고 판사는 사실 AI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배경 지식과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서 움직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뭐 어제 가족이 아파서 이 서류 검토를 잘 못했을 수도 있고 또 이 사건은 내가 정말 싫어하는 부류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뭐 관련된 일일 수도 있어요. 내가 여기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그게 뭐 떨어질 만한 사건을 맡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정말 무슨 막 득도한 사람, 이 세계에 아무런 미련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바이어스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한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는 일인 건데 근데 지금 계신 판사님들을 제가 욕하는 게 아니라 누가 그 자리에 가도 완벽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모든 판례와 법조문을 근거로 3명의 판사가 엄격하게 판단한다. 근데 판례를 분석해서 이거 결과를 내는 것. 이 말 자체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무서운 뜻이죠. 그리고 이 판결이 나고 이제 감시할 체계가 2번 더 있죠. 이제 항소를 제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항소해서 다음 재판에서 한 판사의 판결을 뒤집는 건 더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 판사의 판결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판사는 이렇게 판결하고 저 판사는 저렇게 판결할 건데 서로가 그걸 그 하나의 결론을 위해 가지고 서로의 돈과 시간을 낭비하고 그리고 어차피 누군가는 져야 하는 거잖아요. 둘 다 이길 수 없고요. 근데 이 체계 자체가 너무 소름 끼치는 것 같았어요. 가장 또 잘 파악할 수 있는 예로 진짜 있었던 저의 예를 들어보자면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특허청에 디자인 출원을 냈을 때 1년 전에 이제 저희 거 판 자료가 있어서 거절됐다고 말씀드렸죠. 아마 그 심사관분은 저희 제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브랜드를 기재하지 않았는데도 저희 제품이 1년 전에 판매되었다는 것을 찾아가지고 이제 거절을 내셨으니까요. 일을 열심히 하신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짝퉁놈이 저희 제품 리뉴얼 버전이랑 비슷하게 낸 디자인 출원에서 그게 출원이 되어버렸거든요. 이제 그걸 보면은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특허청에서 이걸 심사할 때 저희 제품에 대해 전혀 몰랐고 이게 발견을 못했다고 밖에는 말이 안 나와요. 이거는 뭐 직무유기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거 발견을 못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빅데이터 시스템에서 뭐 이걸 거르고 할 수 있는 체계가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되게 중요한 일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 사실 인간이 이게 AI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정확하게 결정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100개를 정말 해가지고 99개를 정확하게 했는데 한 개를 틀렸어요. 그럼 그 사람 한 사람에게는 100%잖아요. 저는 만약에 저를 그 자리에 앉혀놔도 저는 사직을 할 것 같습니다. 100% 정확한 판결을 못 내가지고 억울한 사람이 생길 거거든요. 지금 저희가 그래서 짝퉁에 대한 그 디자인 무효 심판도 지금 진행 중인데 거의 2년 넘게 아무런 진행도 되지 않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정말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일이었다면 2년 동안 어떻게 버틸지 정말 막막하겠죠. 근데 재판이 코로나 때 너무 밀렸대요. 그게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되게 소름 끼치는 일이죠. 만약에 우리가 맨날 댓글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법원에서 무죄니까 얘는 뭐 죄가 없을 거야 이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뭐 주식 사기 이런 걸로 했는데 그래도 얘는 법원에서 무죄 받았어 이렇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를 판단하는 게 되게 무서운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죄를 받으면 이 사람은 무결해 이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더 이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